평범한 사람에게 어느 날 10억 원이 생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 22분. 한 평범한 직장인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립니다. 은행 FC 알림이었죠. 입금 확인 10억 원. 그는 회사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그 숫자를 세고 또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의 0. 10억이 맞았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 입사해서 매달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고 주말 알바를 뛰고 친구들의 해외여행 사진을 부러워만 하며 살았던 시간들. 전세금 1억 5천으로 시작해서 2억, 4억으로 갈아타며 부동산 상승기를 탔던 그 아슬아슬한 순간들. 코인과 주식으로 번 돈, 잃은 돈. 그리고 마침내 퇴직금까지 합쳐진 이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15년간 상상만 했던 그 순간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시간마다 은행 앱을 켜서 확인했죠. 혹시 꿈은 아닐까? 혹시 오류는 아닐까? 하지만 그 숫자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그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체 금액을 4부분으로 나눴죠. 부동산 6억, 안전자산 3억, 여유자금 1억. 깔끔한 숫자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죠. 창밖 풍경, 사람들의 얼굴, 심지어 지하철 손잡이까지도. 10억이라는 숫자가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직서를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죠.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주말 그는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즐겨찾기에 담아뒀던 매물들이 그곳에 있었죠. 6개월 전부터 매일같이 들여다보던 그 아파트들. 경기도 광명의 신축 아파트 33평 6억 2천. 인천 청라의 오션뷰 아파트 32평 5억 8천. 서울 강서구 재개발 아파트 29평 6억 5천. 그는 하나하나 다시 비교했습니다. 교통, 학군, 개발 호재, 향후 전망. 이젠 이 모든 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선택지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10군데가 넘는 매물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발품을 팔았죠. 복덕방 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 중개사들은 그를 보는 순간 알아챘습니다. 진짜 고객이라는 걸. 고객님, 이 단지는 이번 달에만 벌써 3건이 현금으로 나갔어요. 망설이시면 놓치십니다. 조금 더 둘러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5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쯤이야. 결국 선택한 건 인천 청라의 그 아파트였습니다. 오션뷰는 아니었지만 남양의 역세권,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 공원이 있었죠. 계약금 6천만 원을 이체하는 순간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요즘 이 가격대로 현금 매수하시는 분 정말 드물거든요. 대출 알아보실 필요도 없으시고. 부러우시겠어요, 정말. 중개사의 목소리엔 진짜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도 아마 평생 이 일을 하며 자기 집 마련을 꿈꿨겠죠. 아니에요, 오래 준비했어요. 운도 많이 따랐고요. 겸손하시네요. 요즘 젊은 분들 중에 이렇게 준비된 분 흔치 않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계약서를 가방에 꼭 껴안았습니다. 15년 만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고민했습니다. SNS에 올릴까 말까. 새집 계약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드디어 내 집 마련. 이라는 문구도 생각해뒀죠. 하지만 손가락이 게시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문득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같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아직도 월세살이를 하는 동기. 결혼 자금 때문에 부모님께 손 벌린 대학 친구. 전세 대출 이자 때문에 야근 수당을 모으는 선배. 고민 끝에 그는 간단하게만 올렸습니다. 새집 현관 사진 한 장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라는 짧은 문구만. 반응은 빨랐습니다. 게시 후 10분 만에 댓글이 20개가 넘게 달렸죠. 축하해. 부럽다. 대박. 어디야? 역시. 넌 되는구나. 잘됐다. 진짜 고생했어.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그냥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숫자로는 나타나지 않는 그 묵묵한 시선들. 다음날 아침 대학 동기 단톡방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야, 너 집 샀다며? 축하한다. 고마워. 어디야? 얼마짜리? 청라. 6억 정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와. 대단하다. 전세 껴서 산 거야? 아니, 그냥 모아둔 거 있어서. 현금으로. 미쳤네.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야? 메시지를 보낸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러움 반, 시샘 반이 섞인 그 미묘한 톤. 아니, 부모님 도움은 없었어.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운. 그래, 운도 능력이지 뭐.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쁜 일인데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 성공은 왜 이렇게 외로울까? 집을 산 후에도 그는 계속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부장의 잔소리도 야근도 회식 자리도. 이제는 참아야 할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팀 워크숍 참석 가능하시죠? 죄송하지만 개인 일정이 있어서요. 예전 같으면 불가능했던 대답이었습니다. 부장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가 전부가 아니었으니까요. 소문은 어떻게든 돌았습니다. 회사는 좁았고 사람들은 민감했죠. 쟤 요즘 좀 달라지지 않았어? 그 집 샀다더라. 현금으로. 부모님이 부자신가 봐. 아니래. 본인이 모았대. 말이 돼? 우리 월급 받아서?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였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고 나왔습니다. 굳이 해명할 필요는 없었죠. 하지만 직접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은 팀 후배였죠. 선배 저. 조언 하나만 구해도 될까요? 선배는 어떻게 그렇게 자산을 모으셨어요? 저도 정말 집 사고 싶은데.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답했죠. 특별한 비법은 없어. 그냥 오래 참았어. 친구들 놀러갈 때 집에 있고 유행 줍지 않고 매달 절반씩 저축하고. 그리고 운이 좋아서 투자 타이밍도 맞았고.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 안 쉬워. 나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어. 근데 목표가 명확했거든. 30대에 내 집 갖기. 그게 날 버티게 했어.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엔 결심이 보였죠. 3개월 후 그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부장은 만류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퇴사 전날 밤 그는 자신에게 선물을 하나 주기로 했습니다. 외제차 전시장. BMW 520D. 은색. 10년 전 대학교 4학년 때 아르바이트하던 주차장에서 처음 본 그 차였습니다. 당시 차주는 자신보다 5살쯤 많아 보이는 젊은 사업가였죠. 핸들을 잡은 그의 여유로운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그때 다짐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영업사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진 이야기네요.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가 아니었죠. 15년 인내의 상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새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났죠. 신호대기 중 옆 차선에서 누군가 쳐다봤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바라보던 그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야, 이거 내 차야. 미쳤다. 돌아보니 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복잡했죠. 얼마 전에 샀어. 얼마야 이거? 6천? 7천? 비슷해. 와, 진짜 대박이다. 나도 언제쯤? 친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죠. 너 요즘 회사는 어때? 승진 이야기 나온다며? 아, 그냥 그래. 근데 너 요즘 뭐해? 돈 엄청 벌었나 보네? 회사 그만뒀어. 잠깐 쉬면서 하고 싶은 거 해보려고. 부럽다, 진심으로. 나도 회사 때려치고 싶은데 현실이 그게 안 되더라. 동창회 내내 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티내면 안 될 것 같았죠.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부러움, 질투, 존경, 시샘.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 그는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어치와 새로 산 안마의자 카탈로그가 들려 있었죠.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이번에 집들이 겸해서 하나 사드리려고요. 아이고, 이게 얼만데? 300만원? 아니다, 이건 너무 비싸. 괜찮아요. 제가 요즘 여유가 좀 생겨서요.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그만뒀다며? 괜찮겠냐? 네, 준비 좀 하고 그만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얼마나 모았길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부모님의 얼굴엔 안도가 보였습니다. 평생 아들 걱정만 하며 사셨던 두 분이었죠. 다음 달 집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20년 된 낡은 보일러였죠. 그리고 싱크대도 새 걸로 바꿨습니다. 거실 소파도 안방 침대도. 어머니는 계속 말렸지만 그는 밀어붙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여유 있어요. 그동안 절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 정도는 제가 해드려야죠. 그래도 내가 쓸 돈인데 이게 제일 잘 쓰는 거예요. 진짜로요. 공사가 끝난 날 새로 단장된 집을 둘러보시던 어머니가 울먹이셨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다 컸구나. 그 순간 15년의 시간이 의미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10억이 준 가장 큰 선물은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청라 아파트는 5천만원 올랐고 ETF 수익률은 8%였습니다. 월세로 들어오는 돈이 180만원, 배당금이 120만원. 한 달에 300만원이 자동으로 통장에 찍혔죠.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료했습니다. 매일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고 산책을 했지만 뭔가 허전했죠. 어느 날 동네 작은 서점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아담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죠. 책장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원두향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손님 한 명 한 명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오래 하셨어요? 15년 됐어요. 돈은 안 되지만 좋아하는 일이라 행복해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그 서점 카페에 갔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했죠. 나도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주변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먼저 대학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죠. 야, 솔직히 말할게. 카페는 하지 마. 요즘 얼마나 많이 망하는 줄 알아? 너 장사해봤어? 원두 관리, 직원 관리, 재고 관리. 생각보다 훨씬 빡세. 그리고 임대료, 인건비 빠지면 남는 거 거의 없어. 동생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형, 지금 너무 좋잖아. 매달 300씩 들어오는데 왜 굳이 위험 부담을 져? 창업하면 그거 다 날릴 수도 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손해였죠. 하지만 가슴이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해보고 싶어. 실패하더라도 후회는 안 할 것 같아. 그렇게 그는 결심했습니다. 1억 5천을 들여 작은 서점 카페를 차리기로. 창업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반응도 경험했죠. 한 지인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좋겠다. 부동산으로 떼돈 벌어놓고 여유 부리고. 우리 때는 진짜 피땀 흘려서 벌었는데 아프지만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그분의 시대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선배님 말씀도 맞아요. 저도 타이밍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죠. 그래도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 15년을 버텼어요. 선배님이 그 시절 읽어놓으신 것들 정말 존경합니다. 지인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SNS 댓글은 더 날 것이었죠. 부모 잘 만난 거 아님? 자랑하고 싶어서 환장했네. 이게 진짜 노력으로 된 거 맞아? 처음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해하게 됐죠. 이건 그들의 좌절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였죠. 그는 일일이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올렸죠. 15년의 통장 내역 스크린샷과 함께. 특별한 비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매달 150만원씩 저축했고 전세금을 조금씩 높여갔고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2019년엔 주식으로 1천만원을 날렸고 2021년엔 코인으로 2천만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진다. 나도 해볼게. 고마워 15년. 쉽지 않았겠다. 그리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모두를 이해시킬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2025년 3월 드디어 서점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책과 쉼표라는 이름이었죠.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에겐 꿈의 결정체였습니다. 오픈 첫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 가족, 그리고 SNS를 보고 온 낯선 사람들까지. 야, 여기 진짜 분위기 좋다. 너 인테리어 감각 있었어? 아니, 디자이너분이 도와주셨어.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는데 잘 될 것 같아. 진짜로.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달 매출은 500만원, 순이익은 80만원. 월세 200만원, 인건비 250만원을 빼면 적자였죠.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비슷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줄어들었죠.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1년 전 자신을 가장 심하게 비난했던 후배였죠. 선배, 여기 계셨네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커피 한잔 할래? 후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선배, 그때 제가 너무했어요. SNS에 악플도 달고. 사실은 부러웠어요. 저도 선배처럼 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선배 보면서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게 짜증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괜찮아. 내 말에도 일리 있었어. 덕분에 더 신중하게 준비했거든. 선배는 후회 안 해요.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가끔 힘들긴 해. 근데 후회는 안 해. 이게 내가 원하던 거거든. 후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용기 내볼게요. 선배 보면서 배웠어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 응, 넌 잘할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카페 오픈 6개월째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입소문이 났죠. 동네 북클럽이 정기 모임 장소로 이곳을 택했고 프리랜서들이 작업 공간으로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보람을 느낀 순간은 한 고등학생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사장님, 저 여기서 공부하면서 대학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축하해. 어느 학교? 서울대요. 제 꿈이었거든요. 대단하다. 앞으로도 자주 와. 그 학생은 지금도 방학 때마다 카페를 찾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이곳을 추천하죠.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독립 서점이라고 들었습니다. 창업 동기가 궁금한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책과 커피를 즐기면서 삶의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곳이요. 젊은 나이에 이런 결정을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운이 좋았어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주변 분들의 응원이 컸고요. 기사가 나간 후 SNS 댓글이 달렸습니다.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역시 돈 있으면 여유가 다르네. 부럽긴 한데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예전처럼 악플도 있었지만 이젠 개의치 않았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걸 이해했으니까요. 그해 겨울 그는 조용한 결정을 했습니다. 카페 수익의 10%를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죠. 첫 기부금은 50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센터장님은 진심으로 고마워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때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금액이에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과 마음이 중요한 거죠. 센터를 방문한 날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한 아이가 물었죠. 아저씨 왜 돈을 주세요? 아저씨도 어릴 때 어려웠거든. 그때 도움받은 게 생각나서.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죠. 하지만 그 순간 진짜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받은 모든 행운이 누군가의 도움이었다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10억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기부 좀 했어. 얼마? 50만 원. 우리 아들. 이제 진짜 어른 다 됐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웃었습니다. 15년 전 첫 월급 150만 원을 받았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큰 행복이었습니다. 10억이 생긴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청라 아파트는 6억 8천이 되었습니다. ETF는 15% 올랐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카페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월 1200만 원, 순이익은 300만 원 정도. 부동산 월세와 배당금을 합치면 월 600만 원의 수입이었죠. 더 중요한 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출근이 아니라 카페 문을 여는 것. 상사가 아니라 손님들을 만나는 것. 명령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것.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에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조금 주눅 들어 보이는 청년이었죠. 저. 사장님이세요. 기사 보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청년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회사 다니는데 힘들어서. 그는 1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막연한 꿈과 불안함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 일단 목표를 정하세요.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거예요. 그래도 버티세요. 시간이 지나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제가 했으니까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청년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서비스로 내줬죠. 힘내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제가 아는 건 다 알려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청년이 나간 후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죠. 10억이 가르쳐준 것들. 돈은 환경을 바꾸지만 마음을 바꾸는 건 결국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 부러워하는 사람도 시세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그들의 몫이라는 것. 자신은 그저 자신의 길을 가면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는 웃으며 다시 바리스타 앞치마를 맸습니다. 다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중얼거렸죠.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당신에게 10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